첫 번째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챕터 섹션 1은 그냥 그 역학에 있는 1차원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건데 그건 미케니컬 웨이브예요. 미케니컬 웨이브에 관한 어떤 1차원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그거를 일반적인 성질을 리뷰한 건데요. 파동 방정,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1차원에서는 이런 겁니다. dt에 1 over v 스퀘어드에 dt 스퀘어드 빼기 dx의 스퀘어드에 f x와 t의 함수가 이것이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그래봐요. 이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뭐 이런 거는 내가 여기서 다시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으면 일반 물리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거의 임의의 솔루션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f가 어떤 함수 f x가 있을 때에 x 대신에 x-vt를 갖다가 대입한 게 솔루션이 돼요. f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f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관계가 없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하고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요. x 플러스 vt. 그리고 여기서는 이 v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 디펜드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파동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고유한 숫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갖다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1 over v 스퀘어드 이제 t는 뭐가 됩니까? 이게 오메가의 스퀘어드가 되고 이거는 k 스퀘어드가 돼서 이런 것이 이제 k 오메가 이퀄 제로 이런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이 돼서 이때에는 뭐냐 이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vk라고 하는 리니어 디스퍼전을 갖게 됩니다. 오메가와 k 사이의 릴레이션을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은 f를 갖다가 e to th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놨을 때에 오메가와 k, 이것이 이놈의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right? 그거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근데 수리물리를 배워서 아직도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 뭔지 모르면은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알아고 미리 수리물리를 가르친 건데 수리물리 단원이 좀 바뀌어서 V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많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웨이브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플레인 웨이브가 솔루션이기 위해서 K와 필요한 오메가와 K의 조건이 이거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뭐냐면 내가 푸리에 트랜스폼이 뭔지를 가르쳤어요. F가 이런 것들이 다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임의의 솔루션은 이게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방정식은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가 뭐예요? 이 e to the fk 오메가에 k 오메가에 뭐예요? 이게 어떤 ck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이 익스펜전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K가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CK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갖다 내가 좀 제목을 이걸 좀 바꾸겠어요. 베이시스라는 의미에서 E of K라고 쓰고 오메가는 K의 함수니까 이것은 그냥 오메가는 쓸 필요가 없고 베이시스 벡터 EK CK인데 CK를 F 틸다 K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임의의 벡터를 뭐 IJK 벡터로 분해를 하듯이 임의의 함수를 EK로 분해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X와 T의 함수를 EK of T로 분해를 한다. EK of T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지금 K와 오메가의 K가 오메가가 여기 있는데 오메가가 임의면 아르비트러리 하면은 이게 이놈의 솔루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하고 K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이거다. 이걸 만족하면은 이거는 이놈의 솔루션이 되고 이놈의 솔루션이 되고요. 그리고 임의의 솔루션은 이런 특별한 솔루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죠.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서 함수를 전개한 게 그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 말이야. 사인과 코사인으로 전개할 수 있듯이 이런 걸로 전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K로. alright? 그러면은 벡터를 아는 것은 벡터의 코에피션트를 다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함수의 컴포넌트다 그 말이야. 몰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웨이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랭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웨이브랭스를 람다라고 람다분의 2파이의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2D IKX 마이너스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x가 어떤 그 람다만큼 가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가 x 플러스 람다가 뭐냐면 e to the ikx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e to the ik 람다가 1이어야 되고 right? 람다가 주어져 있으면 k는 뭐냐면 k 람다가 2파의 정수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주어지고 뭐냐면 오메가와 이거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디스포전 릴레이션이고 이것은 람다의 데피니션상 나오는 거고 오메가하고 t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하고 t도 오메가는 주기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t분의 2파이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학습을 한 적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막스웰의 방정식을 말이에요. 이 베큐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소스가 여기 있으면은 소스가 없는 이런 데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데도 소스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스웰의 방정식을 베큐움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공에서 본다는 게 아니고 소스가 없는 곳에서 본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자, 이런 데서 보면은 막스웰의 방정식 4개를 써봐요. 그러면은 이게 E는 이게 뭐냐 엡실론 제로분의 로인데 로가 제로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right?
백큐에서 보면은 이렇다. 그 다음에 B도 제로고 E가 뭐가 됐지? 이게 마이너스 DTB가 되고 이게 B의 컬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뮤제로 곱하기 J인데 J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J는 여기 쏠 수가 없으니까 제로 더하기 엡실론 제로 뮤제로 곱하기 DT 곱하기 DT의 2예요. 올라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 방정식을 컬을 취해요. 컬을 취하면 E는 마이너스 DT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컬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A 크로스 B라고 그러면은 A 빼기 B의 그러니까 이걸 A, B, C라고 그러면은 B 빼기 C의 구조 아니에요, 원래가. 그죠? right?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도트 프로덕트를 해야 되니까 E가 되고 이거는 나머지는 빼기 C 구조니까 여기 E가 이렇게 있고 이놈과 이놈의 도트 프로덕트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DT의 컬 B 컬 B가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DT의 스퀘어드 E가 되고 여기는 엡실론 제로 뮤 제로가 오네요. alright?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도트 E는 뭐냐면 베이큐맷은 제로가 되는 거고 자 이놈을 갖다가 엡실론 제로 뮤 제로를 갖다가 1 오버 C 스퀘어드라고 우리가 쓰면은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은 C의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C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C가 약 3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 혹은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어떤 속도의 단위가 되는 어떤 상수가 되고요. 이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똑같이 1 오버 C 제곱의 DT 스퀘어드 빼기 이퀄 제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내가 금방 보여준 방정식하고 같죠. 1차원에서의 이 방정식하고 완전히 같잖아요. 1차원에서 이 방정식하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1차원으로 리스트릭트 시키면은 완전히 똑같다고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스웰이 알아낸 게 뭐예요? 이게 엘렉트로마그네틱 어떤 웨이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웨이브가 전파되는 속도가 이런 값을 갖는구나. 그걸 안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이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kx 빼기 오메가 t를 가지고서 혹은 코사인을 가지고서 이거의 솔루션을 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되지만 두 번 미분하면 사인이 다시 나와요. 마이너스만 빼고. right?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냐면 c 제곱분의 여기에 오메가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렇죠? 플러스 k 스퀘어드 각각의 컴포넌트에 k 닷 k가 되니까 k 닷 k가 돼서 이게 이렇게 되지만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퀄 제로가 돼서 이것이 뭘 주는 거냐면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k를 갖다가 k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해서 오메가는 ck라는 릴레이션을 얻어요. 이게 디스퍼전 릴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임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임의의 솔루션은 X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K를 가지고서 K가 결정되면 오메가는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K가 주어지면 오메가는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e to d 마이너스 플러스 ik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t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오메가 ck니까. 곱하기 여기에 어떤 뭐 ck. 임의의 솔루션은 이렇게 써야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ck 뭐 대가의 e to d 마이너스 ik x 마이너스 플러스 ct 하고 k는 뭐냐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다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에 대한 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는 안 쓰지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사인과 코사인의 베이시스를 써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초이스인데 지금 광학에서 구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반적인 웨이브 말고 단 한 개의 썸앤드만 가지고 있는 이게 모든 것의 썸이 아니고 그냥 모노크로마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어진 딱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라고 그래요. 모노크로매틱. 이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옛날 같으면 좀 덜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옵틱스를 할 때에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그 웨이브의 성질을 갖다가 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놈들의 이제 어떤 그 포톤적인 입자적인 성질을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광학을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갖다가 퀀텀 메커니컬하게 공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르쳐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매니바디 피직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원 가서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물리학과에서는 별로 가르칠 여력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물리학을 가르치기에는 학생이 없어요. 뭐 요새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물리학과랑 뭐 공대랑 별로 다른 게 없어지는. anyway,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여튼 기초를 좀 잘 닦고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잘 배우세요. 모노크로마틱 웨이브.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공부를 하는 거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E0 곱하기 e to the ik x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노크로매틱 웨이브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그냥 리얼 파트를 취하면 보통의 사인 웨이브가 되는, 그러니까 코사인 웨이브가 되는 거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하면 사인 웨이브가 돼요.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보다는 익스포넨셜을 다루는 것이 10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실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실수적인 양을 얻어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은 보통의 이제 2를 E0에 예를 들어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2제곱의 평균값, 시간적인 평균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2제로의 제곱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1이에요. 이걸 제곱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이걸 평균을 하면 당연히 이 밸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계산 안 해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고 하면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지금 이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그러면은 2 곱하기 도트에 2 스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건 없어지잖아요. 2 제곱이 남죠. right? 그거에 2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의 expectation value를 얻는 방법은 그냥 2.2 스타 해서 2분의 1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올라이? 그러면 그냥 평균값만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허수, 실수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 철학적으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익스포넨셜의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로 다루는 것이 쉽고도 편할 뿐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익스포넨셜 e to the i 시타는 복소평면 위에서 원주 위에 사는 거죠. 그렇죠? e to the i 시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라는 오일러의 공식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도느냐 하면 여기서 돌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움직이고 사인 시타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e to the i 시타면은 코사인 시타는 요 그림자고 사인 시타는 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주위를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그림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은 돼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상을 관찰할 때는 보는 게 이렇게 편하게 풀기 위해서 가상의 이거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상의 복소수를 갖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소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이게 더 근원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특히 양자역학은 웨이브를 파동을 다루는 거지만 복소수 없이는 슈르딩거 방정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IH바 곱하기 BT가 좌변이에요. 네? 그 양자에서는 그림자로만 하면은 정보가 그러니까 다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포뮬레이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물질파를 포뮬레이션 할 때에 안 된다. 물론 뭐 이게 비상대론적인 그 아티팩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복잡평면을 그러면 도입한 이유가 뭔가 반복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소평면을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소평면을 도입을 하면은 계산이 그냥 쉽고 그 다음에 페이즈라고 하는 개념을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양으로 우리가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저의 운동이 이제 뭐랄까 단순해지고 페이저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진동하는 양을 가지고서 페이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티피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놈은 페이저를 앵글로 그냥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진동에서부터 이 페이저를 갖다가 읽어내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교수님 그러면 페이지라는 자체를 그러면 R2에서만 생각하셨나요? R3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소평면에서 근데 그 말도 사실은 그 질문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확장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논아벨리안 페이저라는 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2에서의 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굉장히 간단한 페이저인데 R3에서의 페이저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로테이션이거든요. 그게 임의의 혹은 뭐 복잡한 그 컴플렉스 C2, C3 이런 거에서도 페이저를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확장된 의미에서의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뭐 SU2, SU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요, 그냥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복소수를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훌륭한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적응하고 그걸 응용하려고 해요. 훌륭하지 않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저항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보수적인 개념인데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에코노미컬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고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보다는 안 배운 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럴 때에는 빨리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포인팅 벡터와 2랑 B의 크로스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거를 하나를 도입을 해서 얘네들이 각각 그림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포인팅 벡터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포인팅 벡터에서 E와 B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려고 하는데 E를 알면 B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E를 알면 B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E 크로스 B를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E와 B 둘 다 익스포넨셜이 들어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프리퀀시가 더블링 되는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등등 그런 프랙티컬한 퀘션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S가 있으면은
S의 expectation value가 뭐냐를 갖다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모든 것은 여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2가 한 개가 2면 다른 것은 뭐냐면 B 아니야. E 크로스 B 할 때 하나는 2로 쓰고 하나는 B 스타를 써서 오케이? 그거의 리얼 파트를 하고 2분의 1을 취한다. 그게 프리스크립션이야. 일단은 이 플레인 웨이브 베이시스에 있어서의 책은 조금 더 뭐 일반적으로 해요. 여기다가 뭐 페이지 이것도 복소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복소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예요? 이게 여기 어떤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쓸데없는 그 컴플렉시티는 나는 빼겠습니다. 별로 아무짝에 별로 현재로선 쓸데가 없어요.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제로는 여기서 그냥 리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E 크로스 내가 여기 써놨죠. 이 방정식을 갖다가 다 임포즈해서 E 제로가 주어졌을 때 B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게 지금 퀘션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E가 E0 곱하기 E to the ikx로 주어졌을 때 다이버전스 오브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게 0이라는 것을 임포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이게 뭐냐면 ik가 돼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E0의 E to the 뭐 이런 게 돼가지고 equal 제로가 되니까 k하고 E0가 0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갖다가 잘 보면은 여기에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ik에 ik 크로스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i 오메가 뭔가? i 오메가? i 오메가 B가 된다고요. 그렇지. Right? 그래서 B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오메가 분지 K 크로스 2로 주어져요. 즉, E가 주어지면 플레인 웨이브에서는 B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걸 갖다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매질 안에서 B가 다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K가 있고 E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뭐냐면은 K와 E의 크로스로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B는 저절로 0을 만족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다이버전스 오브 B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K 크로스 E0가 밖에 있고 K 크로스 여기 E0가 있고 여기에 이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E to the ikx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 뭐냐면 전체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right? 근데 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이버전스의 어떤 C 벡터 곱하기 어떤 F는 C 돗 그레디언트 F예요.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 크로스 E0 도트 이거 하면은 뭐냐면은 IK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K하고 지금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K 크로스 E0는 K하고 수직하다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예요. 저절로 제로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여기에 플레인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방향을 G방향이라고 그러면은 E와 B는 뭐예요? 둘 다 K에 수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둘 다 수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냐면 이것이 여기 오메가도 뺐네. 요게 뭐겠어요? 요게 B0예요. 요게 B0. 요게 B0죠. 그렇죠? 는 B0 곱하기 E to the IK X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래서 B0가 뭐냐면 오메가 분의 K 크로스 E0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0와 E0는 다 이 K에 수직하다 그 말입니다. K가 있으면 E 크로스 E, B, K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E를 주면 B를 알고 역으로 B를 주면 E를 압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를 구해요? B를 주면 E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가 되나? 여기? 예.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와서 이걸 주는 거죠. 그때 그 아이오메가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위에서 아이오메가가 나오는 게 B의 꼴이 저런 파동함수 꼴일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서 그냥 그런 거죠. alright. 그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바보인 척하고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K 크로스 B0가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이건 C제곱분의 1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I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I는 캔슬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E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E0는 뭐가 되느냐면 마찬가지로 오메가 분지 K 크로스 B0인데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 그리고 저 식에서 이걸 제곱을 해보세요. B제곱을 하면은 앞에 식에서 B제곱 이걸 갖다가 스퀘어를 하면 B제곱은 오메가 분지 K의 스퀘어드 곱하기 E0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죠? 오메가 분지 K의 제곱은 이게 C제곱이에요. C제곱분의 1이에요.
따라서 C제곱분의 1의 E0의 제곱. 그러므로 E0는 CB0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제곱하면 여기 C4승이 되고 여기서 C제곱분의 1이 나와서 똑같은 릴레이션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EBK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EBK가 돌아가고 EBK, KEB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오른손 개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를 이제 매질에 있어서 이런 릴레이션들이 어떻게 되느냐. 매질이 있을 때 매질이 있을 때의 막스웰 방정식 in medium 어떻게 되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컬이 있는 이퀘이션이에요. 그렇죠? 컬이 있는 이퀘이션인데 컬이 있는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면 곱하기 h가 뭐가 되죠? h는 뮤분의 h 곱하기 엡실 이게 뭐지? dt d가 돼요. 커런트 소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no source 하고 그 다음에 컬 크로스 E가는 마이너스 DT의 B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니어 미디엄에서 생각하면 리니어 미디엄이면 H는 뮤분의 1의 B고 D는 엡실론 곱하기 2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서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컬 크로스 B가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뮤가 되고 엡실론에서 뮤 엡실론 곱하기 DT 2가 되고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뭐만 바뀌었느냐 하면은 뮤0를 뮤로 바꾸고 엡실론을 엡실론 제로를 엡실론으로 바꾼 거 이외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지금 C를 갖다가 뭘로 바꾸면 돼요? C는 원래 데피니션이 뭐였느냐 하면은 뮤0 엡실론 제로였는데 이거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거를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으로 바꾸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빛의 속도, 미디엄 안에서의 빛의 속도 V라고 하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나면은 이 모든 릴레이션들을 다시 우리가 고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물론 오메가 분지 K 크로스 2로 주어졌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다만 오메가 K 사이의 릴레이션이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K를 진행 방향 벡터 K 해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크기를 갖다 K라고 이렇게 써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분의 K가 어떻게 쓰냐면 오메가분의 K 곱하기 K 헷 이렇게 돼서 오메가분의 K, 오메가는 VK니까 이게 뭐냐면 V분지 1 곱하기 K 헷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B가 V분지 1 K 헷 크로스 2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진공해석은 이걸 10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미디엄이 있을 때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결국 풀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스넬의 법칙이라든지 그러니까 굴절의 법칙이요. 그 다음에 반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런 기하광학이 아니라 이런 뭐예요? 이런 웨이브 옵틱스를 통해서 다시 유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표현되나,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를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결국 유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막스웰 이퀘이션 4개를 써놓고, 그렇죠? 바운더리에다가 적당한 뭐 루비나 혹은 뭐랄까 상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적분형의 막스웰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거에서 데리버티브 오브 E가 0이다. 서피스의 어떤 그 차지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서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피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이버전스에 관해서는 다이버전스가 있으면은 항상 뭘 적용시키면 되냐면 여기에 이런 상자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상자에다가 이거의 적분형을 갖다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도 DA가 되고 이것이 0이 돼서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2의 노멀 방향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우리가 픽업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존재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이 논제로가 되면은 이 논제로가 되는 만큼의 이 서피스가 여기서 서피스 차지가 있으면은 서피스 엘렉트릭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에 점프가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항상 노멀 데리버티브의 어떤 컨티뉴이티를 컨트롤해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노멀 방향의 성분이 이게 여기가 E1이고 이게 E2라고 그러면은 E의 이쪽 성분과 요놈의 이쪽 성분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E의 노멀 성분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는 쓸 수 없지만 이거는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대개는 이것이 뭐냐면은 주어진 컨디션입니다. 미디엄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리니어 미디엄이면은 이게 엡실론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엡실론 곱하기 2의 노멀 성분. 노멀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서피스의 노멀 성분이니까 이 서피스 이쪽 방향을 갖다가 G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엡실론 EG가 이거의 G 컴포넌트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1과 2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컨티뉴어스하다. 즉 엡실론 2의 이 2의 G 컴포넌트가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엘렉트릭 필드의 노멀 방향이 여기다가 엡실론을 곱한 것이 컨티뉴어스하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주는 거고 이것도 뭐냐 하면은 B의 마찬가지로 해서 B의 노멀 성분이 컨티뉴어스하다. 그 다음에 H가 이게 뭐가 되나요? 엡실론 제로, 뮤 제로, 엡실론 뮤 dt d예요. 이런 것들은 뭐를 적용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커런 룹을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놈은 뭐냐면 이놈을 갖다가 surface derivative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의 H.dl이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dt의 d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하물이 뭐 날고 기어봐야 요 룹을 갖다가 컨트랙트 시키면은 방법이 없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하면은 H의 이 면에 파랄렐한 어떤 성분은 이것이 컨티뉴어스하다. 마찬가지로 E도 dt b가 있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E의 파랄렐한 방향이 컨티뉴어스하다. 그런 식의 아규먼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면에 파랄렐한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이게 G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x축하고 이걸 x, y라고 그러면은 x, y 방향으로는 다 이게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예요. H가. 그렇죠? Right? H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1 over mu 곱하기 b가 b의 파랄렐 성분이 다 컨티뉴어스하다. 즉 이거의 x, y 컴포넌트가 다 컨티뉴어스하고 이거는 뭐냐면 2의 x, y 성분이 다 컨티뉴어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컨티뉴어스한 것들을 다 세어보면 뭐냐면 엡실론 E의 노멀 성분입니다. 엡실론 E의 G 컴포넌트. 그 다음에 B의 G 컴포넌트. 그 다음에 1 over mu의 B의 X와 Y 컴포넌트가 다 컨티뉴어스하고 여기는 E의 X, Y 컴포넌트가 다 컨티뉴어스하다. 요 네 개가 바운더리 컨티뉴어스예요. 컨티뉴이티 오브 요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이거를 다 적용하기에는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게 혹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는데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은 두 개의 미디엄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고 여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미디엄이 있는데 공기에서 물로 이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K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겠어요.
들어가는 놈이 이렇게 있고 반사하는 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안으로 들어가는 투과하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놈을 갖다가 K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놈을 K 벡터, 반사하는 놈을 K 프라임 벡터, 투과하는 놈을 갖다가 K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걸 K2라고 그러고 이걸 K1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K 프라임이라고 하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하면은 K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K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사의 법칙은 심플하거든요. Right? 그리고 일단 뭐 이 디테일을 갖다가 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도 우리는 뭘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요 경계면에서 웨이브의 앰플리튜드는 벡터로서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벡터로서 벡터로서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들어오는 놈과 나가는 놈이 여기에는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놈은 뭐냐 하면은 이 투과한 놈만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있는 놈은 E1은 E1 벡터라고 하는 것은 E1의 제로 앰플리튜드 E to the I K1 X 마이너스 I 오메가 T. 뭐 프리퀀시가 달라질 이유는 사실 없을 테니까 그냥 오메가는 1 프라임 뭐 이렇게 안 붙이겠어요. 그냥. 오케이. 아닌가? 사실 이것도 붙이는 게 안전해요. sorry. 왜냐하면 속도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오메가는 뭐냐면 K에 의해서 어쨌든 주어지는 거니까요. E2도 E2 제로에 E to the I K I K 2 X 또또 마이너스 I 오메가 2T 그 다음에 E 여기 있는 이걸 리플렉트 된 걸 갖다가 E 프라임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E 제로 프라임 벡터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여기 미디엄 이쪽이 뭐냐 미디엄은 뭐냐면 여기 다 똑같은 미디엄 여기도 요건 좀 다른 미디엄 그렇게 되니까 이놈들은 같은 미디엄을 쉐어한다고 그래서 이걸 K1이라고 그러면 이걸 K1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K1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K1 제로 프라임이라고 이름만 좀 다르게 그렇게 붙이겠어요. E to the I K2 K1 프라임 X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이놈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놈이 주어졌을 때 얘들을 이놈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게 퀘션이야. 퀘션 익스프레스 E1 프라임과 E2 제로를 in terms of 뭐예요?
이 원제로로 표시를 하라. 그다음 주어진 벡터들로 E1K 뭐 이런 것들로 뮤 엡실론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라.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기 전에 간단한 경우를 우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이게 컨티뉴어스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왼쪽은 뭐냐면 이 왼쪽에 뭐가 있느냐면 E1과 이게 뭐지? 1 프라임이 더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더하기가 돼 있는 거라고요. E1과 E1 프라임이 더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qual 여기에 이제 엡실론을 붙이고 이게 뭐지? 엡실론 1. 그다음에 여기 E2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하나씩 쓰면은 이건 E0의 익스포넨셜의 뭐 이거. 그다음 여기도 뭐냐면 E0의 뭐 이거 E0의 뭐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대로 갖다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면 페이즈가 다 x의 펑션들이야. 여기에는 뭐 뭔지 모르는 어떤 뭐 흉측하게 생긴 놈들이 있고 이게 지금 x의 펑션들로 지금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어떤 한순간을 생각하는 거죠. 한순간 t equal 0를 생각을 하고 요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g는 0로 주어져요. g equal 0로 주어지는데 exponential ik1 이게 x exponential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ikx 1 프라임 equal c 곱하기 e to the ik x 지금 2 여기서 뭐냐면은 x는 좀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 지금 g만 제로예요. x는 지금 x, y, c죠. right? 이게 성립함. 이게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단 요 페이저들이 다 똑같아야 돼. 왜냐면 이건 x의 이건 좀 뭐냐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right?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k1 x하고가 경계면에서 g equal 0에서는 k1 프라임 x 하고 k g equal 0에서 k2.x 하고 다 같아야 돼. 일단 이놈들이 다 안 같으면 이걸 코에피션트를 뭐 맞춰가지고 뭔가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뭘 여러분들이 뭐 100개의 x에 대해서 대입해가지고 뭐 혹은 3개의 x 디퍼런트 y에 대해서 해서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뭐 하여튼 혹은 자명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페이저가 같아야 된다. 우선 x의 펑션으로서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x, y의 펑션으로서는. 오케이? 그뿐만이 아니죠. 이건 뭐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k1의 이거 x 컴포넌트의 x 더하기 이게 k2의 x의 y g는 제로니까 이게 1y의 y equal 뭐냐면 k 이게 뭐냐 1 프라임의 x
x k1 프라임의 y 승분의 곱하기 y 이퀄 뭐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k2의 x 더하기 k2의 y의 y 이게 펑션으로서 같아야 되거든. 이거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x의 개수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모든 x의 개수가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y의 개수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k의 i의 x k1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k1x는 k1x 프라임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y 성분도 같아야 돼요. k1의 y 성분은 그렇죠. k1의 프라임의 y 성분과 같아야 돼. 뭐 등등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하 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로테이션 우리가 좌표측을 잘 정의를 이제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입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이 벡터가 속해 있는 그 평면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 평면을 XG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G고 이쪽이 X라고 그러면 이쪽 성분이 있잖아요. 이쪽 성분이 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입사파가 뭐냐면 이 평면에 속해 있으면 얘는 둘 다 뭐냐면 이 평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K1의 Y 컴포넌트가 이게 제로면 K1 프라임의 Y 컴포넌트도 제로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K2의 Y 컴포넌트도 제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 세 개의 벡터가 한 평면에 다 있어야 된다. 오케이? K1, K2, K1, K1 프라임, K2는 are all in the same plane. 그 다음에 요놈을 잘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K2 이건 뭐지? X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자 Y 성분이 다 0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한 플레인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제1법칙이야. 과학 제1법칙. 기하과학의 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의 법칙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놈이 이야기하는 게 반사의 법칙이고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된다는 게 굴절의 법칙이야. 왜 그런지 보겠어요. 시간이 내가 5분만 더 쓰겠어요? 지금 급한 사람은 뭐 가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K의 X 성분, 이게 X 성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뭐냐? K가 뭐냐면 V분지 오메가인데 K1X와 K1
K1X. 그러니까 우선 이놈하고 이놈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미디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 그렇죠? 속도가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고 이걸 시타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시타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KX라고 하는 것은 K1X라고 하는 거 K1X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K 곱하기 이게 뭐가 되나? 요 성분이 뭐예요? 이게 K 사인 성분이죠, 그죠? K 사인 시타예요. 사인 시타. 그 다음에 K1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K 곱하기 사인 시타 프라임이고 K2X라고 하는 것은 K 이건 1, K2의 사인 시타 이걸 뭐라고 그러나? 2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시타 2라고 그러고 이걸 시타 1이라고 그러겠습니다. 1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K1과 이거 세 개는 같다. 세 개는 같다. 그러니까 K1 프라임하고 K1은 같고 따라서 시타1과 시타1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에서 K1 사인 시타가 시타1이 K2의 사인 시타2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K1은 뭐냐 하면은 근데 K1이 뭐냐? K는 뭐냐면 V분지 오메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메가의 사인 시타1 나누기 V1은 V2분의 오메가의 사인 시타2하고 같고 그래서 오메가 캔슬 시키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V가 뭐냐 하면은 V가 그러니까 N이 뭐냐 여러분들 N이 뭐냐 하면요 V분지 C를 N이라고 디파인을 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양분의 C를 곱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N1 사인 시타1이 N2 사인 시타2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스넬의 법칙이야. 스넬스 로예요. 이게 뭐예요? 반사의 법칙이에요. law of reflection. 그러니까 결국 페이즈 바운더리에서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해서 이 바운더리에서 미디엄의 두 미디엄의 바운더리에서 이 페이저가 같아야 된다. 라는 아주 심플한 어떤 리콰이어먼트가 뭐를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의 세 법칙을 준다는 거예요. 아직 앰플리튜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응? 다음 주에는 이 방정식들, 이 네 개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이 앰플리튜드가 매치가 돼야 된다는,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어떤 릴레이션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광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1학년 때 대충 배웠던 브루스트 앵글이니 이런 걸 증명 없이 썼는데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매질이 같을 때 K1 프라임이 K1이랑 같다는 거는 저 시가고 컨티뉴이티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선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보세요.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K 스퀘어드, K1 스퀘어드가 오메가 스퀘어드인데, right? K1 스퀘어드 오메가, V1 스퀘어드, K1 스퀘어드가 오메가 스퀘어드고, V1 스퀘어드의 K1 프라임 스퀘어드도 오메가 1 스퀘어드 아니에요? 프리퀀시가 여기서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right? 프리퀀시가 바뀔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벨로시티도 지금 미디엄이 같으니까 바뀔 이유가 없고, 그러면 K1하고 K1 프라임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굿 퀘션인데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자명한 얘기예요. 엡실론하고 뮤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미디엄이 같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같고, 벨로시티가 같고 프리퀀시가 같으면 K는 같아야 된다. 또 다른 질문. 사실은 같은 스토리가 여기도 적용이 돼요. 파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파장은 달라지죠.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퀀시는 같다는 것을 나는 지금 어시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엄이 달라져도 프리퀀시는 같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악유를 더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프리퀀시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1초에 뭐 10번 떨린 것이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는 그럼 갑자기 뭐 11번 떨려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맞아요. 질문 잘했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